2020 국제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한 오후 정희안. 우선 헐거워진 안구부터 조여야겠어. 의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네모난 메모는 너무 반듯했어. 느슨해진 우리 사이에 필요한 건 떨림이잖아. 사랑은 사탕 같은 것. 길이와 깊이 중 어느 쪽이 좋을까? 잠들지 않고 꿈꿀 순 없잖아. 달리자는 남자와 달리는 남자. 수수는 잘못되었지만 수준은 비슷해. 일용직 알바생의 심정을 너는 몰라. 너는 내가 되는 경험을 해봐야 해. 우리 모두 갑질 아래 새로 태어나곤 하지. 사진을 정리하려다가 시간을 정리해버렸어. 미움은 마음에서 출발해. 머리는 항상 미리를 준비했어. 망설임은 사치야. 내가 생일 선물로 준 귀걸이처럼. 취업은 걱정 중 제일 으뜸이지. 숲이 술을 대신할 순 없잖아. 기능도 못하면서 가능을 얘기했어. 조직은 때로 조작도 해. 유인하려면 유연해야 해. 정말이지 절망스러웠어. 그러니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어.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빌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진절머리와 정갈머리는 무슨 관계인지. 거울 속에 겨울이 있잖아. 말 많은 세상, 발밑을 조심해. 그럼 이제부터 그림 공부나 해볼까?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한 오후. 정희안 시인의 시입니다. 우선 십자 드라이버는 뭔가 헐거워진 것 또는 느슨해진 것을 조이는 도구이죠. 근데 오후라고 했어요. 이 시의 언어는 굉장히 젊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내용은 좀 연세 좀 있는 분 같아요. 이 오후라는 것은 하루 일상에서의 오후일 수도 있지만 어떤 관계에서의 오후일 수도 있고 또 한 어떤 인생 후반 그 삶에 지친 오후일 수도 있죠. 먼저 우선 헐거워진 안구부터 조여야겠어 라고 했는데요. 의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했네요. 오후가 되면 하루 일과에서 오후가 되면 굉장히 눈이 무겁고 피곤하고 그렇죠. 피곤하면 왠지 졸립고 그래서 의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의자와 의지 또 발음이 비슷한데 어떤 언어 유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쳤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네모난 메모는 너무 반듯했어 라고 하네요. 네모난 메모는 너무 반듯했어. 느슨해진 우리 사이에 필요한 건 떨림이잖아. 사랑은 사탕 같은 것. 길이와 깊이 중 어느 쪽이 좋을까? 잠들지 않고 꿈을 꿀 수는 없잖아. 어떤 네모난 메모를 보면서, 그러니까 메모지의 모양을 보고서 어떤 그 질서나 어떤 메모지에는 뭔가 적혀져 있겠죠. 그런 질서나 어떤 관계의 각박함을 인식한 듯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각박한 어떤 제도 같은 것에서 거기에 지쳐서 살면서 느슨해진 것은 어떤 사람들의 관계. 그러니까 느슨해진 거는 우리 사이에 관계가 느슨해졌죠. 그래서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필요한 것이 떨림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떨리려면 좀 긴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랑과 사탕 같은 것, 사랑은 사탕 같은 것, 여기서도 사랑과 사탕 또 발음 비슷한 걸로 이렇게 언어 효율을 보이고 있죠. 사랑은 사탕 같은 것이라고 해요. 길이와 깊이 중 어느 쪽이 좋을까? 잠들지 않고 꿈꿀 순 없잖아. 아주 기가 막힌 표현 같아요. 길이와 깊이는 사랑에 있어서의 길이와 깊이, 즉 깊은 사랑과 오래가는 사랑, 이것 중 어느 것이 좋을까라고 말도 되지만 뒤에 나오는 잠을 깊게 잠드는 것이 좋을까, 오래 잠드는 것이 좋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해당되죠. 그렇게 잠들지 않고 꿈꿀 수는 없잖아. 꿈을 꾸려면 잠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달리자는 남자와 달라지는 남자. 수수는 잘못되었지만 수준은 비슷해라고 합니다. 달리자는 남자. 달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 됐건 어떤 일이 됐건 시작하는 남자. 그러니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죠. 그런데 달라지는 남자라고 해요. 달라지는 남자는 어떤 관계로 보면 좀 약간 어떤 시간이 지속되었거나 또 삶으로 보면 약간 중년이 넘어섰거나 그랬을 때 좀 지치겠죠. 그렇게 좀 희망을 잃어가는 남자라는 뜻으로 좀 보이기도 해요. 처음에 달리기 시작할 때는 대부분 희망을 가지고 달리는데 달리다 보면 달라지죠. 그래서 달라진다라는 말은 조금 절망 또는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수수는 잘못됐지만 수준은 비슷하다라고 해요. 이 수준이 비슷하단 말은 아무래도 열심히 살아도 그 희망이, 그러니까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일용직 알바생의 심정을 너는 몰라. 너는 내가 되는 경험을 해봐야 해. 우리 모두 갑질 아래 새로 태어나곤 하지라고 해요. 일용직 시적 화자가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는 듯한데요. 여기서 너는 아무래도 시적 대상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어떤 회사 또는 상점이면 상점의 주인이겠죠. 또 갑질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되는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고용인은 알바생의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갑질 아래 새로 태어나곤 하지. 네, 갑질을 하면서 새로 태어난다 말은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새로 깨닫는 것이 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달리자는 말과 달라지는 남자, 거기서도 발음이 비슷한 걸로 이렇게 언어를 표현하고 있고요.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사진을 정리하다가 시간을 정리해버렸어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진을 정리한다, 상황을 좀 정리하려고 했겠죠. 예를 들어서 고용주와 알바생이 어떤 관계가 나빠졌다든가 이런 어떤 상황을 정리하려다가 시간을 정리해버렸다, 이 말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어, 이런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사진이 시간과 사진 이것을 언어적으로 좀 맞춘 것 같기도 해요. 시간과 사진을 발음 비슷한 걸로 이렇게 맞춘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진을 아까 설명한 것처럼 상황을 말한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맘먹어버린 것 같아요. 미움은 마음에서 출발해. 머리는 항상 미리를 준비했어 라고 하네요.
미음과 마음, 미음으로 발음되는 두 단어가 조화를 이루는 것 같죠. 그리고 마음에서 출발하는데 머리와 또 밀이라는 말이 또 어울리죠. 근데 머릿속에서는 항상 미리를 준비했다 이 말은 뭐 회사 다니면서 늘 어떤 회사 그만둘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 이런 말로도 보입니다. 망설임은 사치야. 잠깐만요. 여기 망설임은 사치야. 내가 생일 선물로 준 귀걸이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걱정 중 제일 으뜸이지. 제일과 으뜸은 같은 말이죠. 으뜸은 1등을 말하고 버금이 2등이잖아요. 근데 제일도 1등이고 언어가 좀 중복된 듯한 느낌이죠. 취업은 또 숲이 술을 대신할 순 없잖아. 걱정 중에 으뜸이 취업이니까 취업이 안 돼서 좀 마음의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먹고 그러는데 숲은 마음이 쉴 수 있는 참 좋은 공간인데 술을 대신할 수 없다고 그래요. 숲에서 좀 쉰다고 해서 걱정과 또 고민 그런 것을 달래는 술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 지금 이분은 너무 절망한 나머지 숲에서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술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능도 못하면서 가능을 얘기했어 라고 표현했네요. 여기 좀 많이 아픈 말이죠. 기능도 못하면서 가능을 이야기했어. 글쎄요, 이 기능이라는 것은 뭐 사람마다 딸로서의 기능, 아들로서의 기능, 또는 뭐 부모로서의 기능, 직장인으로서의 기능, 제 역할도 못하면서 앞으로 큰 꿈을 이야기했다 이런 말로 보입니다. 조직은 때로 조작도 해, 유인하면서 유연해야 해. 정말이지 절망스러웠어. 조직은 흔히 그 사회, 사람들 간의 사회인데 그 사회에서는 조작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 집단들은 개인을 좀 힘들게 하죠. 그래서 유인하려면 유연해야 해 라고 했는데 유인한다는 것은 사회가 그러니까 타자들을 자기가 타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타 존재가 되려고 대타 존재라는 것은 타자에게 내가 보여지는 내 모습을 대타 존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타자가 나에게 긍정적인 어떤 매력을 갖게 하려면 유연해야 돼. 성격이 유연해야 돼. 정말이지 절망스러웠어 이 말인데 어떤 사회 적응을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격도 유연하지 못해서 사람들과 사회생활도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어. 여기서 우리라는 건 알바를 하고 있는 회사와 시적 화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죠. 연인 관계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회사와 알바생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필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진절머리와 정갈머리는 무슨 상관인지 이 시는 참 현대인들의 어떤 취업 걱정을 해야 되는 특히 청춘들에게 굉장히 아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늘 밀려가지고 이 상황까지 되었는지 이런 말로 보이고요. 빌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 말은 경제적 무능 때문에 현재 상황에 이르렀는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절머리와 정갈머리는 무슨 관계인지라고 했네요. 정갈머리는 진절머리에 맞추기 위해서 언어적 유희를 위해서 여기다 써놓은 것 같아요. 괜히는 아니겠죠. 필요하니까 썼는데 진절머리에 어떤 그 언어적 유희를 맞추기 위해서 좀 짝을 짓기 위해서
넣어준 말 같아요. 진절머리와 정갈머리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말은 현재 어떤 자기의 상황이 진절머리 난다는 뜻이겠죠. 거울 속에 겨울이 있잖아. 또 거울과 겨울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 겨울이 있잖아.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바라보게 되죠. 거울 속에 자기가 있는 건데 그 자기가 얼마나 암담했으면 자기가 겨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것은 흔히 대자적 존재라고 하죠. 자기가 바라보는 존재, 이걸 대자적 존재라고 하는데, 그 대자적 존재로서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의 모습은 겨울처럼 춥고 암담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말 많은 세상 발밑을 조심해라고 하는데요. 항상 어떤 그 상황에 맞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타적 존재가 되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상황에 맞는 뭐라 그럴까요? 가면을 써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춰서 가면을 잘 쓰고 살으라 이런 말 같아요. 가면은 페르소나를 말하죠. 그럼 이제부터 그림 공부나 해볼까라고 하는데요. 그림은 뭘 그리죠. 우리가 미래를 그리거나 꿈을 꾸거나 이런 그림 공부를 해볼까라고 말하는데, 이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그리지 못했으니까 또다시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의 미래를 그리는 그런 공부나 해볼까라고 혼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는 참 언어적 유희, 그러니까 영어로 펀이라고 하죠. 펀이 P-U-N 펀이라고 하는데, 이 펀은 한국말로 말하자면 언어 유희를 말합니다. 언어 유희를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잘 묘사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한 오후, 정희한 시인의 시에 대해서 감상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